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일주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해일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주론은 4주 8글자에서 단지 2글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MBTI를 보듯이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토입니다. 기토는 지구의 안쪽, 땅속을 상징하는데요. 기토는 땅속에 있는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온난하게 함으로써 배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기토가 해수 위에 앉았어요. 해수의 지장간에는 무, 갑, 임이 있죠. 그 중에서 해수의 정기는 임수죠. 기토와 임수와의 관계는 기토탁임이라 하여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합니다. 땅속의 흙이 물을 흐려놓는 거예요. 임수는 기본적으로 토가 제방 역할을 하여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줘야 하는데 제방 역할을 못하고 임수를 망칩니다. 기토는 땅속의 흙이라 제방이 아니고 생명을 배양하는 역할을 하는데 임수 때문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기토는 해중 간목과 명암합을 하죠. 기토는 배우자궁에 있는 임수를 흐려놓는데 간목과 명암합하니 기해일주는 배우자와 애증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있으면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헤어지기도 어려운 거죠. 게다가 재성이기도 하죠. 남자의 경우 배우자궁에 재성이 들었으니 아내의 역할에 충실한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해중 간목이 들었으니 남편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시댁에도 잘하고 자식들을 잘 키웁니다. 다만 잘하는 모습이 기해일주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괜한 자격지심이 든다고 할까요? 내 능력에 비해 버거운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괜히 트집을 잡거나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수는 기토에게 태지이기도 하죠. 엄마 뱃속에서 방금 잉태된 시기입니다. 생명력은 뛰어나나 겉으로 보기에 미약하고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이라는 환경 이상 잘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태하게 하니 남자 기해일주는 결혼 후 사회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만드는 것이 배우자이니 배우자 말을 잘 듣습니다.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일찍 들어옵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 안 마십니다. 다만 배우자의 말을 듣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니 불만이 쌓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로서는 매우 훌륭하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난 건 좋은데 괜히 자격지심이 들고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말을 들으면 일정 이상의 성장이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자 기해일주분들은 결혼을 결정할 때 조금은 만만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배우자궁에 재성이 들었는데 해중 간목이 있으니 중매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된, 물질적으로 안정된 배우자를 만나게 되니 남편의 나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지, 남편이 나를 태하게 하니 나를 어린아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취급한다는 것은 아이 돌보듯 귀하게 케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이처럼 잘 모른다고 생각하여 웬만한 결정은 남편이 다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은 시어머니이기도 하죠. 시집살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시어머니와 가까이 살게 됩니다. 사사건건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아이 취급하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뎌야 하는 것은 불만이지만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은 좋습니다. 그래도 고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뭘 모른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행동이니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힘으로 무언가 이뤄내는 삶을 살기는 어려우니 만약 직장 생활을 계속하거나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면 결혼을 늦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 취급을 하지 않을 나이에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혼 시 조금이라도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기해일주는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토탁임하여 재성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해중 간목을 활용하여 자유도가 높거나 인센티브가 높은 직장에 다니시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수는 역마의 글자죠. 여기저기 이동하거나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해수는 태지이니 이직이 잦습니다. 이직이 잦으면서도 일정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하니 기해일주분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닐 생각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높여 적절한 시기에 이직을 하는 방식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충의 합을 보면 사해충을 논할 수 있는데요. 사해충은 월일충과 일시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월지 사화인데 해수와 충을 하면 아무래도 계절이 4월이니 수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15에서 30세 사이에 부모님의 이혼 사별을 논하는데요. 인성과 재성의 충이니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격렬합니다. 부친과 사별하거나 일찍 헤어져 모친의 손에서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작지만 반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마의 충이니 성장기에 여기저기 이사를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와의 이혼도 가능합니다. 사화와 해수의 지장간 중 무토를 제외한 경금, 병화, 간목, 임수가 피해를 보니 성장기에 진로가 막히거나 학업이 중단될 수 있고요.
친가 또는 외가의 어르신이 일찍 세상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일시중은 시지에 사화가 있는 경우겠죠. 30에서 45세 사이에 이혼수를 강하게 읽어주고요. 지장간인 경금, 병화, 간목, 임수가 피해를 보니 진로가 막히거나 문서 또는 관제수로 인한 재물의 손실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지를 충하니 자식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원국에 사회충이 없더라도 유년에서 사화가 들어올 수도 있죠. 이동수를 강하게 읽어줍니다. 보통 4월에 발동되어 해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동하지 않는다면 사고수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사화가 들어오는 해에 이동할 일이 없다면 여행 등을 통해 일부러 이동할 거리를 만들어서 사고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기해 일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로는 4주의 MBTI 정도로 재미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